검찰이 최근에 법원이 적폐청산 사건에 대해서 잇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하니까 사법불신까지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을 공개적으로 했고요. 매우 이례적입니다. 법조계가 술렁였고 또 나아가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여당에서 이 벌떼들처럼 나서서 아주 법원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문바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법원을 공격을 했습니다. 한 나라 꼬라지가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8일 법원이 국정원 댓글부대 외곽팀장과 그 2명이었습니다. 양지혜 출신이라는 사람 그리고 카이 즉 한국우주항공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자 국민들 사이에선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는 강도 높은 메시지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전달한 게 아니라 입장을 밝힌 거죠. 중앙지법도 곧바로 영장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도를 넘어선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검찰이 공식 표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근본과 같은 부적절한 의견 표명은 다른 사건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좀 우려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서로 검찰과 법원이 저희 의구심 등의 강한 표현을 쓰면서 공격을 하고 이래 나왔는데요. 과거와 같은 해묵은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과거 보면 론스타 사건이나 몇 개 형사 사건에서 검찰 법원이 서로 이렇게 입장을 달리하면서 공개적으로 감정 싸움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에는 다른 게요. 권력의 교체에 의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씨로 이렇게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 지난 정권에서 완전히 물먹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라는 듯이 서울중앙지검에 임명을 하고는 그쪽을 시켜서 국정농단 사건, 적폐 사건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물 만난 고기처럼 수사를 해댔습니다. 카이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 많게는 수조 원대의 분식회계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가지고 연말에 크게 보면 80조 사업에 대한 수주를 어렵게 흔들어 놓고는 2달 동안을 조사했는데 기껏해야 지금 인사비리 사건으로 지금 몇 사람 지금 조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청업과 직원 1명 정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정권 초창기에 본때를 보여서 지난 정권의 비리들을 다 캐내라고 주문을 했는데 주문이 지금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거나 아니 그렇게 보긴 어렵겠죠. 열심히 수사했는데 애초에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저기를 뒤지면 큰 게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뒤졌는데 덮쳐놓고 보니까 별게 안 나왔거나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이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2011년, 12년 지금부터 6, 7년 전에 했던 일들을 이제 와가지고 국정원이 이런저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30여 개의 댓글팀을 운영하면서 돈을 수십억 이상 썼다. 그거 지금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건이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다분히 정치적인 보복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마치 이런 수사가 대외적으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옳은 것처럼 검찰이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무리한 구속영장을 남발한다. 6, 7년 전의 일을 지금 돌아간다고 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지 않습니까? 그 6, 7년 전의 일을 가지고 그걸 관련된 사람을 굳이 구속시켜서
해야 될 사유가 없다. 또 카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검찰이 애초에 벌였던 판에 비해서 수사한 결과가 너무 초라하니까 법원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영장을 기각을 했겠죠. 자, 법원은 개별 사안의 기록을 검토하고 영장실질심사 재판을 거쳐서 공정하고 신중하게 재판을 수행 중인데 영장 전담 법관이 바뀌어서 달라졌다라는 검찰 측의 발언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는요. 지난 금요일 새벽입니까?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의 전현직 간부 노 씨와 박모 씨 이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새벽 2시 반에 다 기각을 했어요. 법원이. 그래서 노 씨에게는 2012년 대선 때 선거 개입 댓글을 단 혐의고 박 씨에게는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검찰이 8월 22일 2차 국정원 댓글 수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 영장이 청구됐는데요.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인 오민석 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그래, 너가 말하는 그 범죄는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을 굳이 구속 안 시키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도 사안이 바뀔 게 없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중앙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2월 달에 새로운 영장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우병우, 정유라, 이영선 국정원 댓글 관련자 등 국민의 이익과 상위 사회 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 영장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 사건에 관련해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 사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검찰 역할을 해먹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영장 기각은, 이런 영장 기각들은 이전 영장 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이 나서 납득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민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다른 요소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그러면 전직 국정원 직원들, 이 사람들이 뭐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람입니까? 퇴직해가지고 먹고 살라고 댓글 좀 달한 찌질이들인데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겁니까? 법원이 현 정권에 못마땅해서 한번 맞서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태까지 대다수의 보수 진영에서는 법원이 너무 진보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하면서 판사들의 어떤 견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더 강했죠.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박범계 의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오 판사가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법리로 판단한 게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영장 판단, 기각 판단 그 기저에 깔린 사법부 내부의 일부 흐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한다 했고, 김현 대변인, 옛날에 세월호 가족과 더불어서 술 먹고 대리운전 기사 파동을 불러일으킨 분이지요. 적폐 청산을 원하는 국민 정서와 거리가 멀다 했고, 세월호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영장 전담 판사에 오 판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 우려가 있었다.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냐는 느낌이 있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눈 가리고 아웅 판사님일세 허허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 온라인 등의 순식간에 오 판사가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는 겁니다. 네티즌들은 오민석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하루빨리 적폐 청산해라. 오민석 촛불이라도 들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글로 가지고 아주 폭탄을 테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법도 오후 3시 반에 공개적으로 자료를 내고 개별 사안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으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데 수사 필요성을 앞장세워 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 영장 판사가 바뀌어서 결과가 달라졌다는 검찰 판단은 유감스럽다 하고, 법원은 이어 검찰이 도를 넘는 비난과 억측이 뒤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다른 사건에 영향 미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요,
판사의 법적 판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정치인이 또 일반 국민들이 사법부의 권위를 흔드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국정농단이라는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영장이 발부돼야 된다는 것은 검찰이 잘못 생각한 것이다. 더욱더 꼼꼼하게 수사를 했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들까지 편을 나누어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달라들어서 그냥 벌떼들처럼 공격을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 영장 판사들이 방향을 정해놓고 때리냐, 그리고 법원에서는 법원의 인민재판을 요구하냐, 이렇게 지금 서로 충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검찰은 새 영장 전담 판사 3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오고 난 뒤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체포통신 계좌 추적 영장 대부분이 기각이 되었는데, 자, 검찰 일각에서는 올 초까지 국정농단 사건의 회오리 속에서 법원이 너무 많은 영장을 발부한 게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걸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양승태 대법원장, 이제 물러갈 때가 됐죠. 중심의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면서 이 양 대법원장 체제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놓고 좀 우리가 보자면요. 현 정권이 자기 입만 맞는 사람으로 김명수라고 법원 내에 어떤 진보적, 급진적인 운동을 하는 시각을 가진 그런 어떤 판사들 조직에 있는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지명 5일 전에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통화도 했고요. 조국과 통화 연결을 위해서 전화를 걸어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인연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현 정권과의 개인적인 인연이 이 새로운 대법원장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면서 지금 이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명숙 전 총리 2년 살고 나와가지고 개선 장군처럼 지금 당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법원을 마치 현 정권의 적폐청산이라는 명분 내에 걸면 무조건 잡아 구속시키는 하수인으로 삼겠다라는 걸로 보이고, 다음 대법원장도 정치적인 공정성하고는 한참 거리 먼 사람으로 임명하는 걸 보니까 법원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해도 너무하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법원까지 장악해서 인민재판 해보고 싶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최근에 공기업 사장에 대한 잔혹사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기에 줄줄이 검찰 앞으로 불려가고 있습니다. 코레일 사장도 자진 사퇴했고, 석탄공사 사장은 채용 비위가 적발되어서 지금 조사 중인 걸로 보이고,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술해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7월 7일 사표 냈고,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7월 20일 사표 냈습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러 가스관을 연결하러 지금 갔을 때, 푸틴 만났을 때 가스공사는 사장이 없이 대행이 따라갔습니다. 코레일 사장은 7월 28일 날 사표를 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9월 8일 날 구속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감사원에 의해서 문제가 지적됐고,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은 채용 비리가 적발됐고,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지금 9월 5일 날 백창현 석탄공사 사장도 역시 채용 비리, 그리고 우회종 부산항만공사 사장도 채용 비리 등을 감사원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전사나 서부발전 사장 정화왕은 감사원이 사장 공모 당시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곳곳에 있는 공기업 사장들이요, 지금 깜빵에 가기 싫어서
억지로 사표를 내거나 사표 안 내고 버티면 구속되거나 안 그러면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해서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요 농림부 산하 조그마한 공기업에 2000년에 사장으로 갔는데 제가 노무현 정권에 반대를 해서 탈당을 했죠. 그리고 공기업 사장 사표를 내니까 사표 수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농림부에서 감사 나오고 여기저기서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더만요. 온갖 투서가 다 들어갔다 이야기를 하면서요. 한참 뒤져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계산이 좀 잘못됐는데 무슨 뭐 변제를 좀 해주라 어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표를 안 받는다는 것은 니는 지켰기 때문에 사표 처리하지 않고 끝까지 조사해서 빵에 한번 보내보겠다. 그거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너무 잘 아는데요. 과거에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사표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조사한다. 이명박 정권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때 세상이 시끄러웠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저항도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생각해보고 아 이거 빨리 물러나는 것이 내가 깜빵에 안 가는 길이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곧 아마 거의 대부분이 사표를 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 공공기관 현황에 보면요. 공기업이 35개, 준정부기관이 89개, 기타 공공기관이 208개인데요. 이 아마 사장들 중에 취임을 얼마 전에 했다 하더라도 이쯤 되면 새로운 정권에 코드 맞는 사람으로 나눠줘야 될 건데 내가 버티고 앉았다가 뒤져가지고 조그만 거라도 잡아서 떠들면 내가 버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대표적인 거 하나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요. 이 도박하는 데 아닙니까? 정부가 만드는 합법적인 도박기관이죠. 김대중 정권 때 만들었습니다. 뭐 폐광지역 활성화 명분으로 만들어 놓고는요. 여기서 돈 솔솔하게 권력이 빼먹기 좋다. 또 사람 갖다 놓기 좋다 해서 강원랜드는 복마정이라는 소리가 많았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이 채용 청탁을 10여 명을 했다. 이렇게 강원랜드 문건에서 드러났고 강원랜드 합격자 518명 중에서 493명이 백으로 취업을 했다. 그래서 이렇다면 인사팀장의 하루에 전화가 200통 왔다는 거죠. 사람 뽑을 때. 불합격자 200명도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자 중에서 불과 25명을 빼고 518명 중에서 25명을 빼고 나머지는 다 백을 동원했다 하면 이 중에서 합격된 493명에 대해서 누구 백인가 조사를 하면 권성동 의원처럼 걸려들 사람이 수두룩 할 거고 아마 강원도 지역에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여당의 권력 실세들이 숱하게 걸려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칼을 이렇게 들이대면요. 아마 곳곳에서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의 의원 중에 무사할 사람이 별로 있겠나 싶을 정도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저는 이 부패는 없어져야 되고 지역 비리도 없어져야 되고 이런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싶다면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앞으로는 일벌백계 하겠다. 지금까지는 묻지 않겠지만은 본인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물러나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는 차원에서 끝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마치 정의의 화신인 양 이렇게 칼들이 밀고 줄줄이 망신을 주고 줄줄이 집어넣고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정권을 넘어서서 어느 정권이든 이런 비리들이 만연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기준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지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아까 그 판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지금 반응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중앙지검이 줄줄이 정치적 사건을 만들어서 보내면 판사는 그냥 보지도 않고 때려줘야 됩니까? 그러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자, 남은 다 비리로 보이죠. 그러면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깨끗했느냐? 적폐청산에 왜 그거는 그러면 조사 안 합니까? 그래서요. 이런 주관적인 한마디로
적폐라고 해서 망신주기, 덜쳐내기식 적폐 성사는 부패를 없애지도 못하고 결국 정치 보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후유증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이러지 않으려면요, 원칙과 기준을 똑바로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비리 소지가 있는 것들은 자신들 정권에서 아예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남의 눈에 묻은 티끌은 보이지만은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는 건데, 또 몇 년 뒤에 이 일은 당신들이 이제 이 피의자가 되어서 겪게 될 겁니다.